나눠서 여기 그래. 나눠서 오기도 또 좋은 일이 해가지고. 혼 빠진다니까 사진만 찍어. 카메라에 찍었어. 사진만 찍어. 엄청 치지. 여기 앉으면 안 된다. 좀 앞에 앉아라. 최소 30분 정도가 해지. 선거 아직 안 왔죠. 내년부터 영모야. 선거 때 영모. 선거 당했다. 그리고 손내자. 시간을 영모를 손내자. 지금 넣어줘. 이제 이렇게 넣어줘. 위원장 저 동네에서 왔죠? 아유 맞아. 이거 하자고. 이거 안 돼. 3년이야? 도망가야 돼. 방송. 하신 건설을 위해 국보면을 방문해 주신 손윤복 군수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의회 안순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진군 의회 황현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울진군청 행정복지국장 김동명 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동찬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보면장 금동찬입니다. 2025년도 국보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민수건사업, 2024년 건의사항 및 조치 내용, 민선 8기 달라진 국보면 모습으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1980년 12월 1일 국보면 출장소에서 1986년 4월 1일 국보면으로 승격하였으며 1991년 4월 1일 국보면 청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및 면적은 행정구역은 3개 법정리, 15개 행정리, 9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2.26km평방미터입니다. 가구 및 인구입니다. 인구는 전년 대비 7,099명 대비 119명 감소한 6,980명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민 수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추진 사업입니다. 울진 남부 복지관 건립 등 32건에 24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면 추진 사업입니다. 국포 1, 2 골말 배수로 정비공사 등 해서 일반 회계 16건에 4억 8천여만 원입니다.
다음 면추진사업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한마음광장에서 왕돌초 광장 화당 정비 공사 등 7건에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건의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총 건의 건수는 8건에 시행 중 2건, 시행 예정 1건, 장기 검토 4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민화학 간담회 등피산 사계절 보통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5월 상반기분 1,500만 원, 10월 하반기분 2,000만 원 해서 재배정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확장 사업은 편입 사유지 89필지 및 지작물 건물 19동에 있어서 보상 문제 해결 후 사업 추진으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면에서 철도 역사 방향 도로 협소 하여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완료 시 예산 확보 후 공사 시행으로 2024년 12월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률 하천변으로 도보용 테크 설치 요청건에 대해서는 24년 2월 민원 현장 확인 점검하고 24년 5월 삼률 1, 2에서 삼률 3, 2 마을 1.1km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우선 설계 용역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 바람막이 설치 요청건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 구조상 바람막이용 셔터문 설치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후포 1위 웅굴제 도로 개설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및 토지 보상 추진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마음광장 앞 의시장 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내 불법 건축물이 2동 있고 철거 후 사업 시행 가능하므로 장기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후포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호구 명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협조 요청건에 대해서는 공사시장 장목 사용 허가 절차는 규정상의 읍면에서 홍보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 포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 가능하므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선 8기 달라진 후포면의 모습입니다. 먼저 대계 그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후포면 해변 백사장이 되겠습니다. 1구간 700m, 2구간 700m 해서 약 1.4km이며 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선진지 견학 및 전문 강사 초청 교육, 면직원 해안 맨발 걷기 운동 전개, 맨발 걷기 길 지정 및 환경 조성, 밴드 개설로 생활 속 맨발 걷기 실천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주민 건강 맨발 걷기 대회 개최로 울진군 맨발 걷기 운동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김행정 실천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먼저 인사하기를 적극 실천하고 주민에게 감동 주는 성김행정을 부여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업무 효율화,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 잘하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에 확립하도록 향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후포 만들기입니다. 남쪽 관문으로서 관광 물질은 이미지 제고, 불법 쓰레기 건절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였고 관내 공중 화장실 수신 점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동 주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 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행해서 19개소에 쌀, 김치 지원과 별개로 주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고른 영양과 건강한 노후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진적 확대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경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기회에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시면은 22년도 151명, 23년도 215명, 24년도 240명, 금년도 25년도에는 321명입니다. 여기에 잠깐 80여 명이 이번에 올해 떨어지셨는데 여기 이제 군 순임하고 군의원들을 배려로 80여 명이 모두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동 주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분기별 3만 원 지급, 어르신들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1,703명에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수당 지급 인상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종에 1.6배에서 2배 인상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보훈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인상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등비산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후포면 등비산 공원 1호입니다. 계단, 야자 매트, 가로등 설치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사면 나무 정비, 꽃밭 조성, 오색 가로등 설치로 야간 경관 조성에 힘썼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옹벽 설치, 배수로 정비 및 꽃밭 조성 추진에 6천여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 수소물 종합교통센터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우포항 왕돌 추억광장 내가 되겠습니다. 2025년 2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입주 희망자의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수족관, 냉각기 보급 및 식당, 대연 설비 등 시설 보강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물진, 국민이 공감하는 성김 행정 실천을 위해 후포면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 물진, 성장 가도를 향해를 주제로 민선 8기 변화와 혁신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 잠시 장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장례를 정리하는 동안 참석하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의회 안순자 의원. 간담회 장을 만들어주신 손병복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늘 이렇게 울진군을 위해서 또 후포면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후포면민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윤태양 우리 노인 회장님과 또 김영수 이장협회 회장님, 또 주민자치위원회 박경 위원장님, 또 우리 김덕자 분회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아이코리아 우리 강복희 회장님도 참석하셨네요. 한 분 한 분 다 반가운 얼굴들이시고 다 금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후포면이 많이 달라진 건 이제 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후포서 포항까지 1시간, 또 포항에서 서울 KTX로 해서 서울까지 2시간, 3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진짜 후포가 명품 도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발전하고 있는 후포면을 위해서 또 항상 친절과 봉사로 또 거듭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남부 청소년 청사도 지금 곧 이제 개장을 준공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군수님이 또 공약하고 있는 그 남부 복합 그 센터도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 울진이 거듭나고 후포가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의회 황현철 의원 인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현철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영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셔가지고 중복된 내용들이라서 이제 좀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한 100여 명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뜨거운 이제 뭐 결정으로 이제 다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주민 수건삽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한 100개 정도만 오늘 주민 수건사업으로 해다 건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심을 통해서 아무튼 그런 주민 수건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 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수님 주제로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립니까 뒤에? 예. 오늘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쌀쌀하네요. 오늘까지 이제 춥고 이제 풀릴 것 같습니다. 일찍 또 이렇게 와한테 나와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인사하셨지만은 안순자 의원님 또 황희철 의원님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윤태양 회장님 일찍 일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률 이반 대표회장님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수 회장님 우리 또 덕인서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고맙고요. 강복자 회장님 또 고맙습니다. 김덕재 회장님 또 그래 고맙습니다. 항상 이래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김영호 우리 이장 회장님, 이장협의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박영삼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다들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뒤에 저기도 보니까 우리 녹색 어머니 회장님도 계셨고 또 정식자 회장님도 계셨고 다들 또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이제 어쨌든 우리 울진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울진군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미래도 잘 살 수 있는, 지금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미래도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울진군을 만들기 위한 데가 약해서 그동안에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주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하고 그리고 지금 잘 살도록 뭐 했느냐 하는 얘기를 그동안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제가 취임하고 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 제도 개선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야 돼요.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처음에 7,000원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예, 돈의 많고 적음보다가 우선은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셔가지고 안 되거든요. 나오시고 이제 목욕도 가시고 미용실도 가시고 친구분들은 모여서 가셔야 우울증도 안 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젊음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내 몸이 위생적으로 청결해야 건강도 유지가 되고 손주 손녀들도 이렇게 옆에 오고 이럽니다. 손주 손녀들도 이렇게 이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목욕비와 이미용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월 10,0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또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같이 계셔도 두 분이 계셔도 한 끼 식사 차려 먹기가 귀찮고 혼자 계시면 더더욱 더 귀찮고 한 끼만 확실하게 해결을 하면은 하루에 아침 저녁을 해결하면 하루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취임을 하니까 쌀김치를 5개월을 주더라고요. 연봉철에는 안 주고 그래서 취임하던 해에는 쌀김치를 1년 내내 드려라. 1년 내내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년 내내 드려보니까 5억이 들어갑니다. 2배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반찬을 하나를 추가를 하자. 반찬 한 개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니까 이제 작년에 좀 중반에 해가지고 8억 올해는 11억 5천으로
반찬 한 끼 제대로 드리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아마 처음에 반찬 받아봤을 때 여러분들 양도 적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전문적으로 반찬을 만드는 회사에다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 하니까 이 우리 울진 재료를 갖다 쓰기는 하는데 오메 가면 차비에다 쓰더라고. 그 울진분이 만드는 인천에 있는 공장에다 주문을 했더니 차비에 다 들어가고 돈보다가 양이나 질이 형편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울진군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잘하시는 분들 골라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또 배달하는 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달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배달은 지금 자원봉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마을분야 여기 김덕자 회장도 계시지만은 새마을분야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봉사 단체에서 맡아서 배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쌀, 김치, 반찬을 드린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이 발표했지만 울진형 어르신들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가 전에는 우리 대상이 되는 계층이 있어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계층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한 해를 하고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걸어서 했습니다. 걸어서 했는데 최대한 늘려와서 올해는 2,200명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 후포면을 빼고는 전체가 다 원하는 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후포면이 울진군에서 제일 대상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80명 이제 빠졌는데 다른 면에서 조금 남는 인력들하고 뭐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후포면 혼자만 빠졌기 때문에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이 우리 빨래방, 빨래방 이용해 보셨어요? 근데 빨래방이라든지 저희가 정부에다가 다시 또 이런 일자리 만드는 걸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게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는 여기는 인건비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에 신청을 해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440명까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2,600명 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자꾸 늘려가느냐? 어르신들이 일자리에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가 저는 건강을 유지를 하고 국비를 어르신들 일자리 확보를 하면은 65% 인정을 받아요. 35% 군비를 넣고 그럴 바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자. 다른 시군들은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데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그래도 운동 삼아 일을 하시고 또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은 용돈도 좀 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야에 있는 어르신 무료 빨래방. 어르신들이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이불 빨래라든지 큰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빨래 위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400채를 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하다가 이제 울진읍에도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개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울진읍에 있는데 우리 회장님도 울진읍까지는 안 가시죠? 못 가죠. 예. 여기를 이제 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요가 이것도 있고 댄스도 있고 이거 이외에도 26강제가 있는데 하루라도 안 하면 굉장히 좀 섭섭해 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이라도 하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하루를 여기 계신 분들이 임금비도 다 안 늘리고 토요일까지 이제 토요일 운영하는 걸로 여기에 우리 윤태양 회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남부 지역에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후포도 이렇게 이 노인복지관을 이제 막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토진이
제가 2018년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배상토진에 대해서 무료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이 배상토진이 보면은 주사약이 돈 17만 원인데 평상시에 돈도 돈이지만은 대상토진 예방주사마저는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막상 대상토진이 오고 나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자주 생각은 안 하지만은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료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5세 이상을 했죠. 65세 이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연령이 낮아지더라고요. 전에는 너무 일찍 맞아도 이게 그렇게 면역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적정한 나이대에 맞도록 했는데 연령대가 자꾸 내려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50세로 이제 이렇게 해서 50세 넘으신 분 중에 안 맞으신 분들은 가시면 공짜입니다. 맞으세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우리 울진군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쓰는데 국가유공자분들한테는 중정도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따져보면은 상위까지 못 올라가고 경상북도에서 따져도 뭐 중 조금 더 넘어가는 수준. 그래서 이제 이 참전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연세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10% 20%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나라를 지켜줄 이런 데 대한 보답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전국에서 상위 수준까지는 가도록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100%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국 최고 되는 항목이 뭐 한두 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중상 정도.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중상 정도를 한다. 그래서 원래 100% 인상을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장님들 통신비 처음 취임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해드렸고 또 우리 경로 회장님들이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통신비 전혀 지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5만 원 했다 이제 7만 원으로 올해는 7만 원 지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 경상북도에서 울진군 혼자만 하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게 이 저소득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정부에다 신청을 해보면은 내가 기준 중위소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몇 %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계자금이라 해가지고 연간에 9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들어갔다. 의료비 300만 원 또 월세 25만 원 재난자금으로 100만 원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 기준 중위소득 75%나 기준 중위소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다들 어려우세요. 소득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원을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과의 전쟁이 심각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감소되는 게 1년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저출산으로 해서 감소되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유공자예요. 유공자. 그래서 우리 태어나는 다자녀를 2사람 이상, 그러니까 자녀가 둘일 때 이제 다자녀를 치는데 다자녀 가진 가구는 이제 이 유공수당을 주자. 유공자 수당을 주자. 근데 이건 첫째 애가 태어나면 연 60만 원 해놨는데 60만 원이 없습니다. 이게. 6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둘째 아가 태어나면은 월 10만 원씩 해가 120만 원을 주는데 이때는 첫째 아도 60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첫째 아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대학교 갈 때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총 금액이 얼마냐? 총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인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첫 만남 이용권에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교부라해서 연세 때 100만 원, 일세 때 50만 원 해서 월 지급을 해요. 월 지급을 하면 이게 1,800만 원 해서 전체 다 주는 걸 합쳐보면은 7,500만 원이 되는데
둘째 아가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 유공수당에서 첫째 아이한테도 5만 원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720만 원이 생기고 다자녀 장학금도 생기고 해가지고 둘째 아가 있는 경우에 첫째 아이의 지원 금액은 약 한 8,300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는 9,500만 원, 셋째 아는 1억 700만 원 이렇게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자녀분들 저기 하시면은 좀 부담을 들어줄 테니까. 예. 자,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 월세를 지원하는데 신혼부부들은 이게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 이제 30만 원. 그 다음에 합산소득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20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밖에 나가서 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울진사랑카드 제가 군수를 해도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현금을 드리지를 못해요. 다 선거구에 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사랑 카드를 쓰는 부분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21년도에 318억을 썼더라고요. 울진 사랑 카드를 쓴 금액이. 그러면은 저 중에서 10%를 군에서 카드 쓰신 분한테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1억을 21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울진사랑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에서 그 카드 발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안내를 다 해서 다 용지도 써드리고 해서 무조건 확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45억을 썼어요. 이 카드 금액이. 그래서 64억을 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 64억은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버스 공짜 타신다고 이래 나가셨다가 낭패까지는 아니지만은 왜 차비 안 내냐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초에 1월 1일부로 저희가 무상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제도를 무상 제도를 한다 뭘 한다 이러면은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의회하고 조례를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시행이 돼서 늦어도 3월 중에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 우리 두 분 의원님 오셨는데 3월 달에 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이제. 이게 무상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무상으로 이게 저희가 요금 1,000원, 1,500원 내잖아요. 이게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 8억이에요.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 8억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같이 저걸 하는 거는 70세 이상이면은 70세 이상에 대해서 무상을 하자. 그럼 우리 울진군 같으면 70세 이상을 무상을 하면은 아닌 분이 타는 건 한 8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70세 이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전면 무상으로 하면은 이 시스템을 못 써요. 70세 이상을 한다 그러면은 70세 이상을 고르는 이 탈 때 구분해서 요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칠 바에는 전면 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8억인데 사실 70세 이상으로 무상을 하게 되면은 한 3억 정도. 기존에 과거에 1,000원을 받으면서 버스 운영회사가 적자를 보던 부분은 그 부분은 보전을 해주고 기존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위에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최고로 갔을 때 8억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
이제 17,690원을 매달 지원을 해드렸죠. 이 부분이 이제 지난올 1, 2호기 준공이 되면서 이게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10,000원을 올려가지고 이제 27,300원, 27,300원을 지원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국민안전보험이라는 거 들어있는 줄 아세요? 네? 어떤 분이 해당이 될까요? 네?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은 누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다 두셔야 돼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다 두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최고 보장 금액이 2,500만 원이었어요. 2,500만 원인데 이걸 1억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상이 또 안 되는 야생 동물에 멧돼지 한 대 치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상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보상이 되고, 특히나 또 물놀이,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물놀이에서 또 여기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물놀이 부분도 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실고전의 교통사고, 또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농기계 사고 많이 나는데 농기계 상해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자격증, 무슨 이 굴삭기 자격증을 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격 시험 12가지가 시험을 보려면 포항을 갔어야 됐어요. 포항을 가든가 아니면 다른 대도시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시험 자체를 울진으로 유치를 해서 여기까지 안 나가시고 울진에서 시험을 본다. 다음에 우리 장애인 체육회를 도에서는 최초로 우리하고 반다리 체육관, 장애인 우선 체육관입니다. 우선 사용 체육관인데 국비 4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90억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원래 이렇게 짓고 나면은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하시고 또 재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 산불 성금으로 이분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군민 중에 6,000명, 이 6,000명을 예산 16억 다 쓸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선은 이 6개 항목에서 폐CT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각종 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마 이제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반경 5km 주변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 주변 지역 이외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건강검진일 거예요. 그게 나오는 비용을 7대3으로 하다 보니까 저쪽은 70%의 인력이 가고 30%의 인력을 나머지가 다 나눠서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원자력 본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울진군도 예산을 내고 원자력 본부도 내고 해서 방법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꾸었느냐? 각 읍면의 인구의 10%씩 무조건 선정을 해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포 같으면은 이 인원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죠. 예. 여기 이제 이 700명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울진군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울진군이 할 수 없어서 여기 대행을 할 수 있는 복지단체라든지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업체 선정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다. 그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 우리 울진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에 있다가 울진의료원에서 안 되니까 포항을 가라든지 안동을 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 이 구급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구급차를 한 사람에 한해서 2번씩, 그러니까 각 개인에 1회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구급차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장례식에 갔더니 누구 문상을 갔었는데 제가 공약할 때 이제 우리 추모원 사정으로 인해서 3일장을 못 지내고 4일장을 지낸다. 그러면은 하루치는
여기에다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근데 내 그런 경우가 생긴 집에를 한번 갔어요. 근데 하루 지원해주는 거 압니까? 이렇게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 알아가지고 지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 특실 같은 경우에 한 70만 원 돼요. 하루 쓰는 게. 그래서 몰라서 우리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이러한 부분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 간병을 꼭 해야 됐어요. 이게 하루에 16만 원입니다. 개인 간병사를 구하지 못하면은 입원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간호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 간병사가 없어도 입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찾아가시면 입원이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16만 원 이제 절감하실 수가 있다. 이 종일 하시는 간병사가 없으면 입원 자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자 울진에서 안 되니까 서울로 가세요. 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삼성의료원에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어디 좀 해주세요. 근데 안다고 해가지고 병원은 갑자기 입원이나 갑자기 수술이나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자 울진의료원에서 오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해주겠다. 이 협약을 다 맺었어요. 어디 맺었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5개 병원 이외에 한 18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저 큰 병원들이 다 협약을 맺어서 의료원에서 직접 안내를 해주고 그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진로협력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병원 안에 연결을 가시면은 그렇게 바로 연결을 다 해준다. 그리고 어디가 잘한다는 이런 전문 내용까지도 안내를 같이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원에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적자를 뭐 많으면 한 100억, 그 다음에 뭐 몇십억씩 이래 들어가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적자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저희가 이게 없으면 이제 멀리 인공심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실이 특히 적자가 많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운영을 한다.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이 없는 가가 많은데 지금 의료 대란에다가 저희는 이 선생님들을 최대한 공보의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는 공보의를 많이 구해서 저걸 하시는데 전문의 같은 경우에 5억을 줘도 울진까지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돈으로 해가지고 될 적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 대도시에도 다들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5억 가지고는 지금 울진에 와서 근무 좀 해주십시오. 그냥 콧방귀끼래요. 그래서 공부이나 이런 없는 가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응급실이라든지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제도 또 다른 큰 병원의 협력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의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부권에 생기는 게 남울진 아동 청소년센터. 이게 이제 4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4월 달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부복합 사회복지관, 여기 말씀하신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울진까지 안 가셔도 남부 쪽에도 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이러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후포에서 운영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또 마을 행정에 앞장 서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또 울진의 긴급복지, 또 아이 키우는 데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중장년 쪽은 일자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자력 수도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유치 때 다 되고 지금은 취미 위주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한테 다 대상에 소위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사랑카드라든지 무상버스라든지 전기요금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 남부 지역에 이제 복지 인프라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럼 올해 중점적으로 우리 해야 될 일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울진군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우선은 앞으로 울진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역점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울진군 안에 있는 요 소득만 갖고는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여기 소득이 누군가 들어와서 울진군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농민이나 어민이나 소상공인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 경쟁력을 확보해서 자원이 돌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기반산업이 대전환. 그 다음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도 했지만은 우리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시설을 활용을 해서 돈이 되도록 하고, 또 기왕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건강 유지를 하고 즐길 수 있는 쪽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해서 우리 국민들 잘 섬기고 또 국민들 안전을 지켜드리겠다. 이게 이제 올해 골자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미래 성장 동력,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왜 하느냐? 원자력 수소 산단을 왜 하느냐?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왜 울진에서 원자력 수소 산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뒤에서 드릴게요. 우선 왜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산단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기업들이 약 4조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4조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 유발 효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 금액이 9조에 달합니다. 이 9조 속에는 인건비라든지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울진군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울진군에 거래되는 울진군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 재원이 됩니다. 이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3조 5천이 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과 여기에 딸린 또 고용 유발 효과가 38,000명이 있다. 국가 산단 내에서만입니다. 이게 협력업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소 실정단지 10,000평짜리의 연구 실정 설비를 하려는 것을 계획을 바꿨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구실 하나 있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46만 평의 수소 전주기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로 목표를 바꾸었다. 이렇게 하려니까 국가산단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입주를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산단을 정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입주업체를 구하는 거예요. 이 입주업체가 여기 보면 BHI, 삼성, ENA, 또 대림, 현대 엔지니어링, 효성, 또 삼성물산, GS건설, 롯데케미칼, SK, GS에너지, SK 이 입주할 업체들을 저기를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입주할 업체들을 구한 거예요. 수소를 연구하는 기업들은 저 사람들은 과거에 한 10년 전서부터 수소를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못합니다. 그런 재원이 없어요. 전부 대기업들이 이러한 수소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고 여기에 울진에서 이렇게 하면 들어오겠다 하는 MOU를 다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3년도 3월 15일 날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이제 후보 선수를 올려준 거예요.
후보 선수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수산업 포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계속 정부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업들은 예타 면제를 시켜줘라. 예비 타당성 검토한다. 예비 타당성 검토는 보통 4, 5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를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여기 요구를 해서 작년 6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에 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죠.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울진군에 확정이 됐습니다. 왜 그때까지 있었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이 선관에 다 선거법에 관련이 있어요. 하는 횟수도 정해져 있고 내용도 정해져 있고 뭐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들한테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지금은 LH가 거기에 46만 평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설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또 토지 감정해가지고 보상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길게 남아 있는데 정부에다가는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 빨리 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박영수 국회의원과 같이 해서 우리가 정부에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울진의 옆에 바로 있어도 그 전기를 바로 꺼내서 울진공단으로 아직까지는 못 오게 돼 있어요. 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굉장히 인프라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 인프라 투자를 정부에서 해달라 하는 부분을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또 해주시고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같이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목표를 해내야 됩니다.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은 안 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3, 4호기는 여기 한 10년이 걸려요. 여기에 이 건설하는 기간이 이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보통 때는 한 2,000명에서 2,500명 한창 공사가 또 피크타임 들어가고 이럴 때는 5,000명까지 올라가요. 제가 본부장 할 때 5,0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000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후보까지는 많이 안 내려오겠지만은 울진이나 죽변이나 북면에 가서 밥도 먹고 거기에 잠도 자고 거기에 쓰는 돈들이 또 울진 경제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또 이게 우리 울진군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준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장비, 업체 이게 이제 울진군에 있는 사람, 장비, 업체가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즉 까다롭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요. 그거를 까다롭지 않은 부분을 골라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요 지역 상생 협약 체계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실제 업체들하고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데 울진군 업체가 할 수 있는데 너가 묶어서 낸다. 그럼 이런 거 좀 분리를 해라.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수소도시 이 부분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3번째로 수소를 실제 써보는 도시로 우리가 국도비를 260억을 확보를 했고 군비 140억 들여가지고 400억을 들여서 수소를 직접 쓰는 도시로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울진군이 만들어 간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23년도에 837만이 왔는데
작년도가 800만이어서 이건 집계상에 좀 모순도 있고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느냐. 이 온정의 관광객을 집계를 하는데 배감 콘도만 집계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배감 하나 콘도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 인력이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목표가 1000만 명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 1000만을 왜 오게 하느냐. 전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당일날 여행을 와서 보통 쓰는 돈이 64,000원, 64,000원. 근데 하룻밤을 자고 가면은 17만 원을 씁니다. 그럼 우리 울진군의 관광이 뭐가 과제냐? 우선 자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안 자고 갔거든. 자고 가면서 17만 원을 쓰고 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간접소에서 위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또 재우는 설비를 사계절 오션 리조트를 만드는 것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은 금세하죠. 우리 돈 가지고 하면은. 근데 우리 돈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부담만 돼요. 그래서 민자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짓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체류할 수 있는 여행지로 바꾸간다. 그래서 우리 기성이가 부산에다 하고 있는 숲속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배나 온정이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바다마을 살아보기 이러한 부분들이 하여튼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포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들은 후포는 뭔가 한계를 하는 거는 등기산은 제가 남겨놨어요. 등기산은 올해 이제 전국에서 등대에 대한 그러니까 등대를 가지고 옛날 그 유명 관광지로 하려는 그 이제 국비 모집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등기산을 신청을 할 텐데 거리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등기산 저기에다 하나를 잘못 설치를 해버리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정말로 가장 좋은 하나를 가지고 이제 후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원래 등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그 야간 조명하는 거 밑에 야간 조명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후포는 온정 평야 후포가 같이 묶여져서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온정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온정에다가 국내에서 제일 가는 명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파크 골프장이 다 둔치에 있습니다. 강가 둔치에 전부 있다가 보니까 다들 똑같아요. 그리고 형태도 비슷한데 그런데 특별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광에 가면은 이 둔치가 아니고 산에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이 코스를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개발을 하면서 명품으로 만들면은 전국에서 최고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다 후포 평야 온정을 위해서 이 온정에다가 파크 골프장 45호를 명품으로 산에다 만들면은 후포권이 살아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크 골프가 지금 이 관광객으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국 대회를 하면은 약 한 2,000명이 와요. 2,000명이 하는데 체류기간이 예선 본선하면은 일주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남에 있는 파크 골프장 36홀이 공인구장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인구장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평야 파크 골프장 직산에 짓는 거 36홀 요걸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국대회 유치가 됩니다. 지금 전국대 유치를 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제3회 문광구 장강기 전국 파크 골프대회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평야 직산을 빨리 하고 나면은 이제 올해 중에는 이러한 인력들이 와서 평야 후포 쪽을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파크 골프장도 이제 이 기성하고 후포도 이제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후포도 한다면 후포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주민들 건강 정진형으로 하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해 유치형은 평해 36홀, 울진 36홀 이게 대해 유치형이고 관광으로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온전 같은 거. 또 북면은 지금 산불난 지역인데 검토 중이고 아직은 예산이나 이게 없고 온전은 예산을 일단 확보를 했다. 설계하는 예산은. 그래서 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철도 여행입니다. 그다음 이제 농업대전화는 우리 평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대전화 이모작 기계화를 시켜서 이모작을 하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그다음에 대형 저온 저장고 요 각 분야별로 농업 분야는 여기에다가 가수 분야는 가수대로 또 축산은 축산대로 각각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수산물 쪽은 어쨌든 우리 여기에 판장에서 나는 이 생선들이 생선으로만 여기서 팔릴 게 아니고 당일날에 가장 비싸게 회로 만들어져서 이게 당일날 서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원래 이제 실적으로 한번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박형수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가치들 이걸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온이 다 변해놓고 나니까 오징어도 안 나오고 고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수부에서 300억까지 300억 예산으로 원래 이제 방어 양식을 하는 이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수 의원이 전체 이 예산은 우리 울진군에서 가져가자.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 여기 같이 포럼도 하고 저희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가치들 이 예산을 나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는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아마 단위 숫자로 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거의 6,700명입니다. 그래서 6,900명입니다. 이분들은 워낙 다양한 업종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가지고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금 융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보증에 대한 특례 보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30억까지 빌려주는 거하고 이자 5% 지원해주는 요걸 했는데 순식간에 바닥이 다 나버렸어요. 이 한도를 원래는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체육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앞에 전국에 유치를 하고 전지 훈련 유치를 해서 이러한 이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이트볼을 비롯해가지고 전국 대회 다 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군민들 작년에 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우리 군민들이 1년에 나온 이 체육대회가 전부 27개예요. 이 27개에 약 한 9,000명이 참가를 해서 이러한 공식 시합만 즐기고 있다. 평상시에 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하시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복지 예산은 여기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하고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두 개 섞여 있어가지고 왜 올라갔느냐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러한 복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 복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시설에 쓰는 돈을 최대한 이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돼요. 국비를 받아와야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복지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기지 안 그러면은 길 닦고 건물 짓는데 이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공모 사업에 열심히 해서 4,370여 그동안 공모 사업을 따가지고 왔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흑포도 비 오면 걱정되는데 몇 군데 있어요. 저 일이 쪽 내려가는 데 하고 극경사지 있는데 또 바람 불면은 공사 현장들 이러한 데는 지금 보니까 뭐 극경사지라든지 사면 이런 데는 대피밖에는 사전 대피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요즘 비가 예고한 대로도 안 오고 워낙에 갑작스러운 또 재작년이죠. 영주하고 봉화 이런 데 산사태 나고 예천 물난리 났을 때를 보면은 봉화 같은 경우도 산사태가 바로 이 산이 난 게 아니고 저 꼭대기 안쪽에 있는 산이 무너져가지고 내려온 게 막 끝까지 와서 덮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대피. 그래서 힘드시지만은 혹시 이제 이러한 경우 생겼을 때 저희가 좀 어두워지기 전에 먼저 좀 대피를 해달라 그러십니다. 그래 한 번씩 제가 귀찮으시더라도 이럴 때 좀 잘 나와주시고 저희도 이럴 때 또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나가가지고 대피시켜드리고 딜을 받으랬는데 이제 군청에서 다 나가가지고 식사도 잘 배달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이런 경우 생기면은 선 대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망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요구가 많은 게 뭐냐. 36번 국도 4차선 해달라 하는 요구가 많으세요. 이제. 그게 많은데 36번 4차선 국도는 박영수 국회의원이 취임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거기에 했는데 워낙에 지금 2차선 도로 완화시키면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거기에다가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워낙에 지대가 높고 옆에 산이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돼요. 거기에다가 그럼 추월선이라도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추월선 할 자리도 그렇게 몇 군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월선을 최대한 늘리되 여기에 영주까지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자 영주까지 철도 연결을 해라. 이게 내륙에서 우친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영주까지 철도 연결을 하자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급선무는 고속도로죠. 이게 삼척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인데 삼척 영덕 저 고속도로가 돈이 6조가 넘게 들어가요. 6조가 넘게 들어가니까 지금 정부에서 안 해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 대한 상황은 아까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말이 있었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룹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줘요. 그 검토하는 그룹에 못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들 이제 전국에서 우리 그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국토부가 우리 예비타당성 검토라도 해달라 이게 넣어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국토부도 거기에 넣을 준비는 돼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해서 국가산단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10기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도 지금 길 하나밖에 없고 이러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예타 검토하는 속에는 넣어줄 기미가 보이고 여기 들어가면은 또 저희가 앞으로 얘기를 봐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예타 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할 때 보면은 일일이 우리 군청에 나와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뭐 동네 가다가 길에 쓰레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가 급하게 엉덩이가 파졌고 이런데 하루 내일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군청까지 쫓아가려니까 그렇고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고쳐지지도 않고 또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행사 나온다든지 다른 거 사무실에 있어도 회의를 하면은 전화기 잘 못 갖고 다닙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자 승진대회라고 해서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마을 회관을 가면서 이렇게 민원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통 문자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요 전용 전화번호가 010-507210입니다. 요 번호로 문자 민원을 넣어 놓으시면은 요거는 우리 직원이 항상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보내가지고 답을 드리고 이렇게 일일이 팔로우를 하고 있고, 또 저한테 혹시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문자를 해가지고 전화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오는 문자가 많다가 보니까 이 부분들이 또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확인이 잘 안 돼요. 많이 들어오면. 또 특히나 공통으로 한 번씩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 그런 날에는 문자 이 들어오는 통수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내려가고 이러는데, 여기다가 해 놓으시면은 항상 저한테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얘기고, 자, 지난 이제 2년 8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화학 간담회, 성김대의, 직통 문자 이렇게 들어온 건수가 1680건이 들어왔어요. 1680건이 주민화학 간담회에서 500건, 그 다음에 군민 성김대회로 나가서 300건. 근데 직통 문자 민원이 가장 많아요. 868건, 약 한 900건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1680건 중에 이제 완료된 게 한 50%. 그러니까 여기에 직통 문자 들어오는 거는 좀 간단한 복합 민원 사항들이 아니고 간단한 민원 사항들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들어왔다, 이런 뜻도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군에서 저렇게 다 받아보면은 전체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걸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은 예산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 예산을 내년도 일을 올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올연말 할 때 예산에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추경에 긴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주신 게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데 다들 도움이 돼서 봐서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일을 추진을 해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포면 견해상은 아까 면장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울진군이 먹고 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수소산업을 선택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수소산업이 아니면 울진군에 들어올 사업이 없어요. 큰 사업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없는데 동해 안에서 쭉 쳐가지고 울진만 빠져있잖아요. 철도도 그렇고 4차선 도로도 7번국도 하나밖에 없고, 그만큼 전체에서 보면은 중요도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고, 또 반대로 다른 사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했을 때 모든 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럼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돈이 돼야 들어오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울진군이 그러면은 울진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뭐냐, 울진군에만 오면은 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걸 찾았던 게 우선 기후 위기에서, 자, 지금 우리 불 나고 물 난리 나고 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 이제는 기후 위기다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몇 년도냐?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다 같이 인정을 한 거예요. 195개 나라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지금까지 석탄 떼고 기름 떼고 가스 떼고 하면서 CO2 발생을 너무 시켰다. CO2 발생을 너무 시켰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지구 이 CO2 가스가 말하자면 지구를 천막처럼 쳐버린 거예요.
지구에다 천막을 쳐놓으니까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온난화 현상이 생긴 거다. 이 내용을 이제 전 세계가 이게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CO2를 더 발생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필수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뭘 써야 되느냐? 우리 열 내는 거는 전부 다 석탄하고 기름하고 가스하고 밖에 없는데 뭘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소가 답이 나온 거예요. 수소를 써야 된다. 그런데 수소를 써야 되는데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전기. 우리 그 전기가 아니고 지금 덧불 저거 나오는 전기. 저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를 해야 돼요. 물을 분해를 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다들 아시지만은 이 전기라는 거는 물을 끓여서 만들어냅니다. 물을 끓여서 이 수전기가 터빈을 돌려요. 물레방아처럼 되어 있는 이 터빈을 돌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끓일 때 석탄 떼고 기름 떼고 가스 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발전소가 석탄 떼고 기름 떼고 가스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전기를 만드는 게 어디냐? 그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게 원자력 발전소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풍력입니다. 그런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값도 비싸고 비와도 안 되고 바람 안 불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걸로는 못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원자력 전기를 쓰자. 그래서 원자력 전기를 쓰면은 울진군에 있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울진이 최고 아니냐. 그래서 혹자는 뭐 엉터리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뭐 우리만 하느냐 이런 얘기는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법이 막혀 있으니까 안 한 거고 우리는 자 이렇게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을 시키자 해서 예행 타당성 면제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안 살리면 울진군으로서는 이제 울진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사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는 데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북쪽에다만 하느냐? 북쪽에다 하고 남쪽에는 안 하지 않느냐? 국가산단이라는 게 북쪽 남쪽이 없습니다. 이보세요. 자 포항에 국가산단이 철강산단이 들어갔죠. 포항에 국가산단이 생기기 이전에 인구가 약 한 10만 정도 됐어요. 이 포항 국가산단 철강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실 그게. 그 다음에 구미가 반도체 사업. 구미 반도체 이 국가산단 들어서기 전에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었어요. 이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커진 거예요. 저게 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포항 남부에 하나 국가산단 들어가고 북부에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을 우리가 국가산단을 유치를 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데 집어넣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데 집어넣고 그 집어넣는 효과로 이 효과는 울진군에 이러한 정도로 펼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영향을 펼치는데 울진군 전체 그 영향이 간다 하는 말씀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인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울진군 인구가 줄어 들어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60년 됐어요. 60년대 중반에 인구가 12만이었어요. 60년대 중반에 인구가 12만이었는데 12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아무도 이걸 돌릴 생각을 안 했잖아요. 여기에. 그래도 12만에서 10만 될 때 그래도 살만했고 10만에서 7만 8만 내려올 때도 살만했고 5만 돼도 살만했어요. 4만 6천 내려와서 이제 인구 소멸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6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업이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4만 6천에서
예를 들어 인구 10만으로 간다. 인구 10만이 주변 안에만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는 고용 유발 효과, 우리 3단에 들어가는 고용 유발 효과만 그런 거고, 지금 협력업체라든지 이러한 효과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협력업체에 대한 이 앵커 기업들이 3단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앵커 기업에 대한 효과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울진군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총액이 2조예요. 이 2조라는 게 뭐냐? 우리가 농업, 업, 임업,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전체 울진군 안에 경제가 돌아가는 이 지역 경제 금액이 생산되는 금액이 2조인데, 요 2조 중에 1조는 한수원에서 전기 만드는 게 전기가 1조입니다. 이게. 한수원 전기 1조 떼내고 나면 우리 1조예요. 1조. 이 1조 전체 2조의 우리 덩어리 규모입니다. 이 덩어리 규모가 10조로 커지는 거예요. 이 10조로 커졌을 때 울진군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영향으로 봐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국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또 다른 데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공장이 있는 지대는 또 공장이 있는 지대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이렇게 울진군 전체가 발전을 해나간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포면에는 지금 후포에서 등기산을 비롯해 가지고 온정 평해, 지금 평해 해양치유센터 들어서죠.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면서 월성정에 걷기 명품길 만듭니다. 거기에. 네. 해변 걷기 명품길, 거기에다 그 길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대회, 걷기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양 걷기 명품길 이렇게 생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명품 골프장에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후포가 발전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온정에 파크 골프 만들어 달라는 소리가 후포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후포에서 안 나오냐,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려요. 이게 명품 골프장을 저기에다 하면은 그거는 그 덕은 온정에 물론 잠도 자겠지만은 저는 그 이익이 좀 후포로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은 후포에다 명품 골프장을, 파크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엮어서 이 지역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를 남겨놓은 게, 자, 등기산에 대해서는 등대, 전국의 등대 이 하는 부분은 원래 공모 신청은 하는데,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게 울진군을 빛낼 수 있는 이러한 등기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거하고 등대와 같이 이렇게 저희 할 거고, 또 더 좋은 방안이나 우리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정말 2025년 이게 정말로 중요한 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소멸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이러한 울진을 이제 다 같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가자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물질 성장 가도를 향해를 주제로 민선 8기 변화 혁신에 대해 설명해 주신 손병복 군수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 잠시 장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주제로 주민과의 소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인 소개를 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을 단위 소규모 사업은 이장님을 통하여 면사무소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자, 다시 한번 또 오늘 또 일찍서부터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분정에 또 보면은 하는 일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또 많은데 우리 이장님들은 또 가서 말씀 좀 잘 드려주시고,
국토면 발전을 위해서나 또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지금 여기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을 드리고 또 나중에 검토해야 될 분들은 나중에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줄 갖다 국토면 3월 1일 지공생입니다. 앉아서 해줘야 돼요. 예. 소리만 들리니까. 예. 그 수소단지에 대해서 예. 참 올여름에 군수님이 그 옥진 청소연수련관에서 예. 제가 참 정말 각 시의들을 모시고 참 군수답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 듣고 참 잘 그런 경청 맺고 잘 듣다고 감사 표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하는 말은 전기 요금이 이제 지원된다 하는데 예. 지금 참 우리 국진 국민은 그 원자력을 갖고 있는데 예.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그 각 가정에서는 17,000원인가 올해는 27,300원이 예.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용 전기나 어촌 전기도 좀 지원해 주었으면 그거는 빠져듭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좀 예. 지원해 주시면은 고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3월 1일 노인회를 한 10년간 운영했습니다. 예. 그동안 뭔가 불평 관계로 그만두었는데 이번에 또 3월 1일 노인회 감사를 딱 맡아보니까 면 분해 내는 아까 노인들 10원이라도 힘들고 사는데 면 분해 내는 돈 20만 원이 우리 노인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할 때는 군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면 분해다가 냈는데 지금은 군에서 지원되는 돈은 절대 낼 수 없고 노인의 자체장으로 군인들이 1년에 20만 원 내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뭐 노인회장한테 5만 원에서 7만 원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것도 군에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노인들이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군에서 명분회가 운영 안 되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또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3율 1리에서 3리 쪽으로 가는 제방준설 뭐 작은 게 있는데 실제는 3율 4리에서 3율 1리까지 가는 저쪽 핀에 그 도로가 더 협조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찻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농로였는데 전부 차가 저쪽 제방 쪽으로 다 다니니까 저도 경운기를 끌고 가면은 비킬 데 없어가지고 참 나이는 많은데 사실은 뭐 백문산 차 가다가 내이다 대난 하니까 그쪽 그 제방도 저 2차선으로 3율 4리 이장이 있지만 2차선으로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앞으로 그 3율 4리나 뭐 요새 29층도인데 사람이 더 많이 다닐 거로 생각해서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잠깐만요. 전기요금 관련해가지고 저희 농사용이라든지 사업용 이건 이제 농사용은 면세주는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왔는데 또 저기 노인의 경비는 이 내용 아시는 분이 저분이 질문하는 거는 하면 되겠죠. 노인 정관에 보면 노인에 가입할 때 가입을 2만 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전부 다 경로당 투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돈 20만 원인데 분에다 낸다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 노인의 그 정관 분해하고 이제 경로당의 분해에서는 또 지혜를 내라. 또 초기 개골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보조금 안 돼. 회장 안 주십시오. 자기들 그 노인의 가입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사가 내는 거지 그런 것들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공성 회장님 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보조금에서 나가면은 전에 그 하셨다는 거를 아마 잘못 하셨던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을지 보조금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를 할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그때 당시에는 했어요 그게? 국가에서 뭘 해놓으면은 네. 정부 그거 얼마 쓰는 안에 그거 갖다 자유롭게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 규제가 없었다는 거네. 지금은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거 여기서 내용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 지금 그러한 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운영 원활을 위해서 경비를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건설가 혹시 3.14리 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예, 수가장님 대식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3.1년, 3.4리 올라가는 쪽에 바로가 협소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3.4리 공영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기구가 지금 차가 많이 다녀요. 쪽에 반대쪽 제방도로를 말씀하신 농도 정확히 모르게 됐어요. 자,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에러가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입될 건지 해서 저희 또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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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먼저 드려요. 저기. 안녕하십니까. 후포 공설시장에 살고 있는 정윤만입니다. 우선 문신 군정 발전과 각 부처 과장님들 그리고 후포 위원장님 직원 이하분들 군정 발전과 면 발전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기자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3.4리 2-23호 도시계획도로 소로 그 부월 농토가 한 6,000평 됩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농로가 없었는데 2023년도 군수님 간담회 때 건의해서 그 도로가 작년에 이제 청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군 발전에 그 옆에 감정가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군에서 하자는 대로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 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만도 1년이 되어가도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 가 물어보니까 해안 하천부지하고 군 하천부지가 교환이 돼야만이 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맡으신 담당 부서에서는 조직이 좀 이루어서 기왕으로 돈을 보상을 했으니까 결정이 됐으면 빨리 좀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상 다시 빨리 해. 자, 요 건설가에서 빨리 해가지고 나중에 그 대책을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간다. 예. 나는 모르는데. 이거 맞다 이거. 뭐요? 이제 앉아서 말씀해 그러면 여기 형님이 필요하면 여기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엄 1, 2, 2장 지욱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목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각급 기관 단체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후포면 후포리 일대 도시가스 공급 관련으로 건의합니다. 후포면에는 현재 3윤리의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후포리 일대는 후포리 초입까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남쪽 방면은 SK 고속주유소 앞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이며 수산업 등의 상권이 포집되어 있는 곳이 후포 한마음광장 인근입니다. 또한 고층 아파트도 여러 있습니다. 면민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정주 여건을 누리고 우리 면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주배관 설치 건의를 드리며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세요.
지금 후포는 뭐 추진되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세부 계획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엽입니다. 지금 그 요토학교 상거리까지 지금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건의하신 후포 오리 초기까지는 아주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오늘 뭐 이렇게 건의해 주시면 엄면장님께 건의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갖고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빠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아직까지 뭐 구간에 촉장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요토학교 상거리까지만 지금 공간이 돼 있고 오늘 확장되는 거는 또 건의해 주시면은 또 저희들 그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갖고 또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저걸 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영남에너지에서 메인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옆에 들어가는 거는 일정 부분은 울진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이제 개인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에너지가 지나가는 쪽이 메인관 자체는 이제 전체 시내는 통과는 하는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이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개인적인 부담도 적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우선적으로 그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적은 지역은 이제 빠져 있는데 그런 지역을 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개인들 부담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데하고 적게 사시는 데하고 개인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한다 늦게 한다 생기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포 신상규입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물진을 위해서 후포면을 방문해 주신 군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후포면 교통정체 시간을 줄이고 차량 간의 교통사고 위험 및 안전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세 군데의 대전교차로 설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후포 면사무소역 하산동 커피숍 앞 사거리입니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교차로 진입 시 우선 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KTR 사거리입니다. 후포 시가지를 통과하는 주 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해상 교차로를 설치하면 교통 안전 및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후포 오리 시계탑 앞 교차로 구간입니다. 이곳은 주말이나 후포 장날에는 관광객과 후포 시장 이용객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 신호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참고로 제가 군에 재직 시에 행정에 건의해서 후포 터미널 앞에 해상 교차로를 설치하였더니 교통사고도 없고 교통 체증도 없는 아주 좋은 후포권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신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한데 해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거나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면적이 나오면은 우선 기본 방침은 최대한 그걸 해전교차로로 바꾼다 하는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건설가에서 여기 뭐 미리 검토된 게 있으면 얘기 좀 잠깐 할래요? 아직 검토되어 있진 않고요. 네. 말씀하신 거니까 전반적으로 가능한지 뭐 가능한지 빨리 파악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본 원칙은 해전교차로 설치할 면적만 나오고 그렇다면은 다 한다. 건남도 몇 군데 하고 다들 그래요. 이거 하고 나니까 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좋아. 자, 또 다음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제 주민 파악으로 간담회였습니다. 무슨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후포면 청년의 대무회장 김영준입니다. 예. 일단 저 신규 사업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전략들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청년회라 저도 청년회 학부형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영유아 이제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예, 예. 이제 청소년 센터라든지 체육 시설은 이제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린이들 위한 이제 놀이 시설이라든지 예. 좀 많이 없어서 우리 청년 형들도 그렇고 많이 아쉽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추진하실 계획이 놀이 시설이나 뭐 키즈 카페 이런 키즈 카페. 예, 그런 것도 뭐 사실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이 후포에 들어간 시설 아까 저 남부 이제 청소년 센터 거기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키즈 카페 들어가나요? 그래서 저기 우리 포항 나간대 아들이. 그래서 우리 저 뭐야 아동복지가 거기에 설계 내용 모르나? 자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간다 이거지 거기 면접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우리 청년회에서는 이 요구가 많아요. 잘 모르시는데 이제 평야에도 거기에 지금 복합문화센터 들어간 문화센터 속에 이제 그런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울진에 이제 청년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키즈 카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따라고 지금 뭐 검토된 건 없으니까 나중에 답을 또 드릴게요. 예, 저 뒤에 송재훈 관장님, 예. 예,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불초조에 노고하시는 우리 군수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4월 달에 아동 청소년 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면은 3열 정류소 입구, 김해가 입구에서부터 예술문화회관까지 교통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변 옆에 지금 나머지 있는 옛날 970국도, 옛날 970국도겠죠. 지금 현재 도로가. 옆에는 충분히 여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인도를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예. 아니면은 전동차를 탄 어르신이나 그렇게 지금 예술회관, 아동 청소년 수련관, 또 남부 도서관 이렇게 하면 상당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인데 너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위험하다. 그렇게 하니까 꼭 인도를 확보해가지고 좀 보행자 통행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유 인도 설치할 자리가 없어 그랬는데 자리가 나온다면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자 한 분만 지금 예. 교수님 이제 전부 다 인사하셔가지고 저는 인사를 생각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등이상 얘기를 하셨는데 우포에 지금 의회보가 전에되는 많이 고기도 안 나오고 축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우포가 살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등이산 말씀했는데 등이산 저 취지는 그대로 두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등이산 분리에 일조할 수 있는 모래레일 같은 걸 또 만들어 갖고 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1이 우리 동해안 앞에 보면 주민들 옆에 사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요? 우포 1이 1이 동해안 앞쪽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개발 쪽에도 숲을 쳐주고 하는데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다는데도 안 해두는 이유가 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래요? 예. 그래서 신청한 적이 있어요? 예, 노인 회장님 바로 옆에 사는 거인데 숲이 엄청 우거졌거든요. 여름에 모기도 뜨고 하는데 원래부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숲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숲이 개인이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지가 도로로 나왔다든지 뭐 이래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강제를 못 해요. 이제 그 사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또 나무가 요새 이 위험수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산꼭대기에서 뭐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이 장비가 없으면 또 위험해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고를 받고도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장비가 없어서 이거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제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길가에 칠 수 있는 거를 안 쳤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그 부분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 나무가 있는 땅이? 땅은 누구 땅인지 알고 그런데 그건 장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사유지 개인 땅이 있는데 거기를 군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그 주인한테 치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등기산 모노레일하고 요거는 다 좋은 의견이신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에 지금 레일바이크가 있는데 여기에 바닷가에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후포에 이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게 되지. 이왕에 온 사람이면 내가 울진에 왔으니까 있는 거 이거 한번 타겠다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등기산에 이게 이제 후보로서 등기산 하나가 남아 있는데 등기산하고 그다음에 여타 학교 있는데 하고 이 두 군데 남아 있는 건데 여기를 정말로 이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 동안 예, 그래. 마지막으로 그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광원 교수님 때 제가 대감산에서 MC제로 케이블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게 지금 건남으로 갔거든요. 그 건남으로 갔는데 건남에 가서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상해 교수님이 등기산을 명품 등기산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산에서 등기산으로 케이블카를 한번 놓으면 어떨까? 쉽지 않은 거겠죠. 제 상해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대감산하고 원봉산의 케이블카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도대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더니 나들 안 되기는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백암산에 케이블카 하는 거를 용역을 줘라. 돈 좀 들더라도 왜 안 되는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니까 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생태 환경 뭐 이런 거 이제 그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풀라 그러면은 이게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던데. 그런 요인들이 분명하게 있어서 이제 안 되는 내용은 알았고 하려면은 이걸 요걸 풀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이제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건 뭐 당분간 거기에다가 케이블카 설치한다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비공짜 공약밖에 안 되고요. 예, 나중에 제가 하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등기산 여기에 뭔가를 시멘트 갖다 바르고 급하게 붙여버리면은 다음에 못 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 하나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전국에서 파크 골프장으로서는 산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다. 이게 온정과 후포와 평해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월성 등에 있는 명품 걷기 코스가 이것도 마찬가지. 온정과 평해와 후포를 위해서 같이 있다.
모든 이런 우리 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우리 면민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그 활성화될 수 있는 여기를 보고 올 수 있는 이 길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면민들 필요하신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면장하고 상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후포가 이제 참 아쉽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7,000명이 넘어갔어요. 작년까지는 7,000명이 넘어갔는데 올해 와가 7,000명으로 떨어져가지고 울진군에서 이제 7,000명 넘어가는 데가 북면하고 울진읍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포면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어떻게든 7,000명 더 넘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죠. 하여튼 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또 우리 하시는 일들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